과거에는 그러니까 그 이제 최근에 또 2차 전지에 대한 그 시각이나 이런 분위기가 좀 달라서 그런지 이제 손대현 소장님 안 불렀던 곳들도 나오셔서 이제 또 이렇게 좀 그 말씀 좀 들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워낙에 이제 그 시장에 있는 그 투자자분들이 야 너네는 왜 2차 전지 이런 내용 얘기 안 해줘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뭐 모니올라도 저번에 처음 나오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뭐 그 좀 더 크고 개인 유튜브보다는 좀 더 크고 남들 공신력이라고 하는 어떤 매체에서 하는 그 유튜브조차도 이제 더 이상 손대희 소장님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지. 더 이상 이제 그 유명 몇몇 그 애널로 중심으로 꾸려진 그런 프로그램 갖고는 이게 안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계속 좀 무시해 줬으면 좋겠네. 저는 진짜 사실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좀 약간 괘씸한 이야기를 하면 저는 남들 일할 때 노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막 카페에 갔는데 막 남들 한참 일하는 시간인데 나 혼자 여유롭게 막 차 마시고 있을 때 기자 생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만뒀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맞아요. 박 작가님 때문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저도 주목받은 게 맞죠, 일정하게. 근데 기본적으로는 박 작가님한테 묻어갈 생각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오히려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가게 된 계기도 제가 이제 부동산 때 경험이 있잖아요. 하도 저 혼자 집중 포화를 맞았고 특히 저 시장 흐름이 저한테 불리한 쪽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뭐 아무도 이제 같이 옆에서 돌맞아 주는 사람도 없고 그게 이제 저는 되게 뼈 아팠던 거고 그래서 박 작가님이 저렇게 이제 뭐 한편으로는 워낙 화력이 세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것 같은 모습이면 좀 나중에 이제 혼자 뭐 그 공격을 다 맞았을 때 되게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도 뭐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같이 좀 나타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나갔던 거고요. 그리고 뭐 제가 깨놓고 이야기해서 컨텐츠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2차 전지 섹터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로서 스몰캡에 관한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투자자들보다 제가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과라는 것도 사실 제가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정말로 현장에 가서 직접 얘기를 들으신 그러니까 그 기자 정신이 이쪽으로 굉장히 더 발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탐방도 진짜 취재처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양의 그 몽고 강산 같은 경우도 나는 그게 자꾸 작전주다 사기주다 이러지 말고 현장에 가보자는 거죠. 제가 가보겠다 했는데 회사가 이제 좀 부담스러워해서 가지는 못했지만 못 가는 대신에 제가 현지에 있는 뭐 몽고의 이런 관련 업계나 또 거기에 가 있는 한국에 이제 그 연결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제가 수소문해서 찾아서 취재했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뭐 어쨌거나 제가 2차 전지 섹터에서 지금까지 10백을 기록한 거면 뭐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PNT, 뭐 금양도 사실 10백은 이미 됐죠. 그리고 금양은 갑자기 최근 며칠 한 일주일 사이에 지금 8일 연속 상승해가지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건 제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오늘까지도 그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금양이라는 그 회사가 시장에서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아니 10배그만 그렇죠. 사실 뭐 서너 배 이상 오른 종목은 제가 얼마나 발굴했겠어요. 그게 그리고 거의 다 2차 주로 다 2차 전지 쪽에서. 저만큼 성과 낸 사람 있냐고요,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런 그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떠드니까 당연히 이제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 것이지. 뭐 제가 이걸로 주목받고 싶어서 뭐 제가 무슨 자가 발전했나요? 무슨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거 제목으로 뽑으시면 아마 히트 상품 될 수도 있는데 주세요. 저는 박 작가랑 라이브 방송 같이 하기 싫어요. 그 썸네일 제목 나오겠네. 진짜로 제가 이게 사람들은
진짜 제가 뭐냐면 아니 박 작가가 저랑 같이 하면 사람들이 다 케미가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것 같긴 해요. 케미도 좋고 저도 박 작가님하고 이제 편하고 또 워낙 컨텐츠가 훌륭하신 분이고 또 근데 그분이 워낙 이제 재밌게 하시잖아요. 한편으로는 좀 너무 막말하고 좀 세게 표현하신다 싶어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뭐 보시는 분들은 그냥 웃고 떠들고 재밌죠. 근데 옆에서 같이 진행하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되게 조마조마할 때도 많아요. 아슬아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톤다운을 시켜야 되나부터 제가 옆에서 허허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진짜로. 지난주에는 제가 봤을 때 보니까 처음부터 아예 딱 그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한 시간이 지나니까 다 무너지고 그냥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또 오래 하다 보면 제가 힘이 빠지잖아요. 지난 방송 때는 제가 저녁도 못 먹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시더라고요. 힘 빠지니까 그래 알았어 네가 해라 당신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되게 이제 지금은 재미있게 말씀을 하시고 하지만 그 2차 전지 섹터 그 배터리 산업이 이 두 분이 그리고 이제 몇 분이 이 산업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만큼 스터디가 됐다는 것이고 그만큼 검증 작업을 거치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오픈되고 얘기했을 때 솔직히 그게 이제 뭐 단순한 어떤 추가 띄우기란 방식이 아니라 그걸 여러 다른 또 많은 전문가들 같이 교차 검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진 거고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게 그 기업이란 실적에 대한 어떤 뭐 요즘에 밸류에이션 말씀하시던데 그거에 대한 이제 평가나 전망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나가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뭐 수정될 수도 있고 보완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그 추세를 보면 작가님이나 뭐 우리 소장님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거의 맞아가고 있고 시장에서 그게 인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굳이 이야기하면 뭐 그냥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해도 저희가 이야기한 게 대략 80% 이상 맞았고. 그러니까요. 물론 뭐 저나 박순혁 작가님도 뭐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100% 다 맞춥니까? 뭐 일일이 다 맞출 수도 없고 또 그게 그렇게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100% 다 맞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큰 흐름 측면에서 어떻게 그 큰 틀에서 그러니까 올바르게 보고 가느냐 그리고 이해관계와 사심이 없이 정직한 눈으로 보느냐 그래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발언하느냐 그렇죠. 그냥 어떤 특정 그 이해관계 집단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뭐 국민 대다수 또는 일반 투자자 대다수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느냐 그 차이일 텐데 저희는 적어도 사심과 편견 없이 그리고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이야기했고 또 그냥 어떤 소수 뭐 기득권 세력 뭐 또는 여의도 증권가의 일부 어떤 세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잘 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그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2차 전지 산업의 잠재력을 잘 이해해서 그렇게 투자함에 따라서 그 국내 2차 전지 산업도 성장하고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구 온난화를 막는데 일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수익을 올려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했을 때는 노후를 준비할 수도 있는 그런 선순환이고 일성 몇 조의 그런 효과를 저희는 생각했을 뿐이지 다른 뜻이 없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이런 말씀 나눌 때 저희가 그 타이틀을 잡은 게 뭐냐면 좀 이름 거창합니다. 뭐 금융민주화 뭐 이렇게 뭐 타이틀은 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보니까 이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만큼 다른 데도 많이 이제 투명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시장 참여, 그러니까 참여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권리 그런 것도 많이 이제 보장이 되고 그래 왔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 이 2차 전지 이번 그리고 또 공매도 이런 뭐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뭐 개인 그 다음에 이런 과정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만 이 투명성과 아까 말씀하신 길게 봤을 때 그 막 그 향후에 이제 진짜 온난화까지 이제 그 막 가지만 시장의 투명성 그리고 이 시장 투명성의 이것이 아직까지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만만치 않구나 이게
그리고 이것이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소수로 이렇게 또 네.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자체가 물론 이제 과거보다 완전히 시장이 많이 변해서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에코프로라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이 주가 네. 흐름의 기관과 그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과정을 보면 전부 다 분명히 많이 나아지긴 했고 그 과정에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작가님이나 이런 몇 분들이 이런 공이 진짜 있는 것 같긴 분명해요. 글쎄요, 뭐 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저는 배터리 아저씨를 진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는 이제 뭐 늘 이야기하자면 조연이고 조력자 정도인 거고요. 근데 막 템버거 몇 개씩 뭐 하시고 막 아니 물론 사실 투자 성과를 보면 저는 더 일찌감치 이제 2차전지 섹터를 알았고 그러니까 네. 또 저 투자 관점에서는 워낙 이제 그 뭐 진지하게 했기 때문에 네. 뭐 수익률이야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뭐 제가 사실 그 배터리 아저씨를 만나기 전에는 이제 제가 그냥 저희 연구소에 그냥 구독 회원들 보고서 네. 구독 회원들한테 그 중에 이제 그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그런 회원들한테 그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기업 분석 보고서를 제공한 거. 그렇죠. 네. 네.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그 수혜의 범위라는 게 뭐 불과 몇천 명 집단이었잖아요. 예, 그분들이 뭐 그분들한테도 저는 뭐 도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예, 되게 기분 좋았고 또 보람이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뭐 그 과정에서 저도 이제 수익이 워낙 많이 났고요. 근데 그 박순혁 작가님은 이 판을 바꿔버렸잖아요. 예, 이거는 그렇죠. 예, 저 같은 사람이 처음에 생각할 수 없었던 판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맞고요. 저는 그걸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사실은 뭐,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어쨌거나 여의도 정권가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뭔가 좀 석연찮은 어떤 이해 구조도 있는 것 같고, 뭐, 저도 여러 푸시는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이제 박순혁 작가님을 만나면서 이제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일종의 현실 자각의 타임이 온 거죠. 예, 그러면서 이거는 혼자 외롭게 싸우게 맞아요. 하면 안 되겠다. 네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조력자 역할, 또 조연의 역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함께 싸우는 이제 참전에서 함께 싸우는 역할,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피곤해요, 솔직히. 저 여행 다니는 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고. 예, 사실 지난해까지 좀 되게 희낙낙했는데, 네. 이게 올 들어서. 이제는 이제 잘못 나가시면 이제 해외에서 막 알아보실 거예요, 막. 어디 가시냐고 지금. 응? 그래서 흥보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주목받고 싶지도 않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부동산 이야기를 너처럼 그렇게 수준 낮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야, 그러니까 반성해라. 사과 안 하면 야, 나 너 고소한다. 나는 너 직접적으로 그렇게 거론하면서 뭐 네가 어땠니 뭐라고 안 했잖아. 근데 너는 왜 나 태클 걸고 넘어지는데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박순혁 이사님 약간 흉내낸 거죠 지금. 아니요, 뭐 제가 아니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금묵자는 흑이라고 흙을 가까이 하는지 않는 검어진다고. 내가 박순혁 이사 만나고 나서 얼마나 검어졌다고. 아니 방금 말투가 아까 그랬는데 하여튼 저기 저희 현재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해주고 듣고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끝나고 이제 저희 선대인 TV로 아마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얼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이제 얼추 정해졌고 됐는데 지금 이제 사실 주식 이제 막 들어오려는 분도 계시고 이제 네.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에 이 완전히 갑자기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그리고 사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은 여전히 돈이 물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려 있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좋은 기업을 골라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잘 알고 자기가 잘 그동안에 알고 그냥 방송, 네. 그다음에 뭐 인터넷, 그다음에 뭐 증권 이런 뭐 그다음에 이런 경제지 신문에 네. 추천하는 뭐 요즘에 뭐 전자IT가 뜬다, 요즘에 다시 뭐 조선이 뜬다, 뭐 요즘에 갑자기 뭐
화장품이 뜬다 막 이런 게 막 휩쓸리다가 네. 개인 대부분들은 다 그냥 다 마이너스로 그냥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네. 새롭게 하시는 분들 포함해가지고 네. 지금 주식에 물린 분들 좀 뭔가 좀 턴어라운드가 필요한 어떤 분들 네. 그리고 설령 주식에 관심 없어도 주식을 좀 제대로 알아야겠다라는 네. 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많게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 현대인 TV 꾸준히 보시면 됩니다. 아, 그건 맞아요. 그건 아니, 보시고 사실은 이거 뭐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는데 일단 기관들 말을 듣지 마세요. 네. 기관들은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기관들이 그러니까 한국의 기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내주는데 그 진심인 그런 기관이 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런 데가 많고요. 또 한국의 끼리끼리 커넥션 문화가 워낙 이제 강해서 그런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네. 자기네들끼리 정보 공유해가면서 네. 치고 빠졌다. 주로 모멘텀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산 띄우고 조선 띄우고 뭐 화장품 띄우면 그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이면 괜찮고 그리고 자기가 그 정보들을 걸러내서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또는 단기적이지 않고 예, 지속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 그 기관들에서 모멘텀 플레이 한다. 즉 모멘텀이 있을 때 잠깐 띄웠다가 네. 그거 좀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왔다 싶으면 자기네들 물량 확 빼서 빠져나가고 그러면 그렇죠. 그 때문에 주가가 가라앉는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되면 네. 거기 뒤따라가면 네. 예, 물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 투자자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이 골리앗처럼 백병전을 했으면 골리앗한테 깔아뭉개 내치죠.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시대에 권총을 쏴버린 거거든요. 이마박에다 그렇죠. 이거 돌팔매를 한 거 아니에요. 권총 쏜 거죠, 뭐 그게. 아니 뭐 아무리 천하장사여도 그렇지. 이마박에다가 총을 쏘는데 그게 어떻게 버텨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걸 왜 개인 투자자는 기관들의 방식으로 싸울 이유가 없다고요. 네. 근데 기관들이 흘려주는 정보를 가지고 기관들처럼 모멘텀 플레이 해가면서 그때 해가려고 하면 기관들보다 잘하겠습니까? 그럼요. 예, 안 되죠. 저희도 여의도 생리 잘 안 하는데요. 지네들끼리 정보 공유하는 회의도 아침마다 해요. 그런 집단들도 있고요. 네. 그거 가지고 이거는 오늘 좀 들어갔다가 이거는 언제 빼야겠다. 이런 것들을 해요. 제가 그런 소식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안 듣지만 예.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대적해서 어떻게 이기냐고요. 네. 그 방식으로. 그렇죠. 그럼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다른 방식이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맞는 어떤 올바른 투자 접근법이 있다는 거고. 그건 선대인 TV에 제가 무슨 뭐 유료 강좌를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선대인 TV에 네. 주식 투자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이렇게 찍어놓은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보셔도 되고 최근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씀 두 가지는 기관이 유리한 판이 아니라 개인이 유리한 판에서 싸우라. 왜 네. 게임의 룰을 자기가 정할 수 있는데 네. 네, 자기가 불리한 게임의 룰을 가지고 싸우냐.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의 룰을 가지고 싸워라. 그 판에서 싸워라.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판이 개인들이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 저는 그 한자 표현을 빌면 만변응불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면 예, 그 만 가지 변화를 예, 변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식시장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네. 예,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예, 하루에도 뭐 수천 번씩 변하고요. 그 다음에 올랐다 내렸다. 예, 금리가 오를 때 어떨 때 오를 때 주가가 오르기도 하는데 금리가 어떨 때는 오르는데도 주가가 오르고 또 금리가 올라가서 떨어지는 때도 있고 그걸 어떻게 다 변화를 예측해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매크로 흐름을 어떻게 정확하게 다 맞추며 그게 산업에 미치는 흐름을 어떻게 따지며 그게 주식시장에 미치는 흐름을 어떻게 다 따지며 그리고 그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다 따지며. 네. 근데
이게 이 천변만화로 움직이는 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다 따라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그러면 이 엄청나게 변하는 만변의 세계를 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해야 돼요. 그게 뭐냐? 정말 좋은 기업을 네. 예, 결국은 투자하는 게 자기가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정말 좋은 기업을 골라서 자기가 그 속속들이 파헤친 좋은 종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면서 그 기업을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쭉 네.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주로 구조적 성장 섹터에 저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예, 그 구조적 성장주, 특히 2차전지 같은 구조적 성장주를 강조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구조적 성장주라는 것 자체가 지속적으로 예, 구조적인 흐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불변을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뭐 경기순환처럼 들쭉날쭉하다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만변, 불변은 망변이 헷갈린다. 하여튼, 네. 예, 예, 만 가지 변화를 변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 중심을 세워서 대응해야지, 그 만 가지 변화를 다 따라가려고 하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손실만 네. 납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저희 선대인 소장하고 출장 방송을 왔었는데요. 되게 또 기대했던 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기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개인은 없는 것처럼 개인이 이길 수 있는 룰을 만들어가지고 아니 기관을 이길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네. 기관의 방식대로 기관의 방식대로 네, 해서는 못 이기죠. 못 이기죠. 네. 개인이 이길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거기에 맞는 어떤 그 구조 네.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선대인 TV 저희 스튜디오에서 오늘 오마이TV 신경질을 했는데요. 좋네요. 여기 가끔 한 번씩 해야 되겠네. 너무 하여튼 시간과 장소와 여러 가지 시스템과 이런 내용들을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또 오마이TV하고 선대인과 함께 해서 종종 또 좋은 말씀 시간 나실 때 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모시게 돼서 또 영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좋은데요, 여기요?